자, 우리가 이제 이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요. 자, 이제 우리가 개별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개별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쫙 이 개별 시장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쫙 더해가지고 전체 시장에서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구하는 거에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열외의 어떤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영향받는 경우, 전체 수요가 영향받는 경우, 그걸 갖다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우리 텍스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행 효과와 속물 효과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유행 효과 같은 경우는 밴드웨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밴드웨건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저 이제 시골에 서커스를 갖다가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서커스 하니까는 낮에 이제 서커스 한다고 막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그 앞에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뒤에 이제 서커스 하면서 딱 오면서 오늘 서커스 하니까 꼭 구경 오세요 하면서 막 이제 불을 치면서 다닙니다. 그 맨 앞에 선두에 들어가 있는 그 차를 우리가 밴드웨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 쫙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 그거 갖다가 이제 유행의 선도 효과다 해가지고 이제 밴드웨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은 그 동네에 이렇게 소독차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는요, 그 소독차가 막 다니면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양냄새 막 쫓아가면서 뒤에 막 쫓아다녔거든요.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소독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들을 막 끌고 다니는 그 유행,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행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아이리버, 추억의 아이리버의 mp3였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다 여러분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죠.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2007년에 처음 나왔으니까는 엥 하고 조금 철들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mp3는요 이렇게 하나 단위로 하나씩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아이리버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거의 이제 그 제품 중에서 하나인데요. 오래간만에 제가 아마 지하철을 탔었나 봐요.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탔는지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나씩 다 저 미키마우스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쁘다. 저 색깔이 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예쁘네. 그리고 다들 뭐 저를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했더니 그게 이제 mp3였던 거예요. 랜덤으로 이렇게 곡을 선정하기 위해서 귀를 돌리게. 그래서 보니까는 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니까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야.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서가지고 쫙 하고선 또 막 돌려가면서 옷도 입혀주면서 그리고 이제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일종의 유행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유행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그죠?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런 제일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뭐 초등학생 뿐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어떤 친구가 최신 게임기를 선물 받아가지고 막 교실에 가져와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온 친구들이 이제 집에 가서 막 이제 뒤집어지고 울겠죠?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은 다들 게임기가 손 안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유행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행 효과를 얘기할 때요.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죠? 치느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치킨은 정말 언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는 레드오션이에요.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새롭게 뭔가 치킨이 나타나는데요. 교촌치킨, 오늘 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교촌치킨이 요즘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고요. 자, 근데 교촌치킨이 처음에 이제 치킨 시장에 들어왔을 때도요. 이제 치킨 시장은 다 레드오션이었습니다. 레드오션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촌치킨은 좀 맛이 좀 틀려요. 간장 베이스로 한 양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전단지에 돌려가지고 우리는 간장으로 절여가지고 이런 거 해봤자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맛을 봐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치킨 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치킨 시장의 주 타겟층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니에요. 치킨 시장에서의 가장 핫한 주 연령층은 10대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BBQ가요, 왜 갑자기 저렇게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왜 트랜스지방, 그죠? 트랜스지방 먹으면 우리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치킨을 트랜스지방 없는 올리브유를 튀겼어요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맘 놓고 먹이세요 했더니 엄마들이 우리 아이한테 트랜스지방을 먹일 순 없어, BBQ에 올리브 쫙 시켜가지고 그때 확 뜬 케이스예요. 자, 교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등학생들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맛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하교할 때쯤이면 점심 먹은 지 좀 되기 때문에 가장 배고플 때예요. 그때 교문 앞에 탁 서 있다가 닭다리에다가, 그죠? 간장절임 닭다리에다가 착 전단지 돌려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요. 닭날개에다가. 그럼 애들은 배고프니까 쫙 먹고 가겠죠? 오, 근데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 뼈다지를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엄마 나 이거 시켜줘. 그래서 어이구 맛있어 하면서 그걸 갖다가 온 가족이 또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오, 맛이 특이하네.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드오션이지만 쉽게 시장에 훅 진입한 그런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유행, 그죠? 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물 효과, 거기다 이제 베블린 효과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가져왔는데요. 속물 효과는 그야말로 속물을 얘기합니다. 백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속물. 예를 들어서 속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쓰는 거 난 안 써. 난 고귀하니까. 이 속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속물 효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비하네? 난 안 해. 나는 고귀하니까. 속물. 그죠?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일종의 이 속물 효과를 갖다가 설명하려면은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거였는데요. 가장 적절하게 잘 이제 이해가 돼 있더라고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라코스테라고 여러분 그 스포츠 티셔츠 아시죠? 악어가 이렇게 딱 있는 거, 그죠? 그게 명품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라코스테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라코스테는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티셔츠가 맨질맨질하지 않고 도돌도돌해요. 짜임새가 자체가. 그게 이제 땀을 흡수해서 발산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스포츠웨어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라코스테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명품입니다. 근데 이 라코스테가 이제 명품 대열에 있어가지고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건 전 인종차별자는 아닙니다. 이게 사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건데, 자, 뉴욕에 할렘가 있죠. 할렘가에 흑인들이 길거리 농구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세단이 착 지나가는데 마침 그 세단에서 사람이 바로 이제 빨간색 악어를 입고 있었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그 농구를 하는 와중에 쳐다보니까 그 악어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꽂혀가지고 나도 저거 사 입어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노란색 이제 악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게 그걸 탁 입고 또 길거리 농구를 딱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너무 멋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하나씩을 다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 악어 하나씩 다 달고 막 길거리 농도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뭐 2개, 3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 사가지고 빨고 입고 하겠죠.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농구를 하고 있는데 악어를 달고 저쪽에서 세단이 착 지나갑니다. 탁 악어들을 바라본 순간, 아니 다 입었네. 난 안 입어. 난 고귀하니까. 속물. 그죠? 바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가 확 빠졌대요. 상위 1%가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뭘 뜻하냐면요. 상위 1%는 많이 사겠죠. 색깔별로 싸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떠나면요. 고가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면은 전체 시장이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라코스테가 생각한 건 안 되겠다. 이 떠나는 1%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버린답니다. 그야말로 터무니없이 올려가지고 이게 이제 살 수 없을 지경까지, 물론 손실 났겠죠. 하지만은 다시 명성을 되찾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진다는데요. 참으로 속물스럽죠.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속물 효과는요, 스너프 효과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난 안 입어
해가지고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러한 속물적인 효과를 가져가는데, 여기에 베블린 효과, 베블린이라는 건요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요, 예전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뭐 백작 뭐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내가 내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내 지위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같이 이제 무계급 사회에서 어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이렇게 되면요, 나를 갖다가 좀 드러내고 싶을 거야.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뭘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것 가지고 나의 성공을 갖다가 남들한테 과시해주고 싶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건데, 보통은요, 자, 일반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근데 베블린 효과는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대부분 이제 명품 같은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들은요, 세일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no sale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샤넬 이런 것들, 그런 매장은 아울렛에도 없죠. 이 보통 우리가 세일을 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요, 본 가격의 수요를 이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 20% 가격을 떨어뜨리면 그 다음 수요층의 매출을 가져오는 겁니다. 30% 50% 떨어뜨릴 때마다 수요층을 더 많이 가져와 가지고 전체 재고를 없애는 그런 케이스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세일을 안 한다? 그러면 재고가 없을까요? 재고 없는 장사는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다 법률학자 뭐 다 불러다 놓고요. 기자들 뭐 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세무사 뭐 다 불러다 놓고 재고를 갖다가 태운답니다. 너무 아깝죠. 쫙 태워가지고 비용 처리 쫙 해버린다는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도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저 말고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갔다가 갑자기 지름신을 빡 입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냥 저건 내 거야, 나를 위한 거야 해가지고 본 가격에 그냥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일 때가 오면은 전전긍긍하죠.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살짝 한번 가봅니다. 설마 내 제품은 없을 거야. 근데 30% 세일할 때 쫙 색깔별로 걸려 있어요. 그럼 막 가슴이 미연 터지죠. 그래서 50% 땡처리 할 때도 보니까 쫙. 자,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학습이 되어지죠. 절대로 본 가격에 사면 안 돼. 세일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는 세일을 하는 브랜드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 가격에 살지 않고 세일 때 다 사면 된다 해가지고 매입을 미룬다는 거죠. 그런데 노세일 브랜드는 뭐냐면요, 어차피 우리 제품은 세일 안 해. 이 가격 외에 어떤 가격으로도 살 수 없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태워버려. 그러면은 마음에 들면은 그냥 그대로 사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블린 효과는요, 바로 이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오히려 가지고 싶어하는, 수요하는 용량이 많아지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것 중에서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루이비통을 갖다가 2007년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마크 제이콥스가 디자인한 케이스인데요. 요게 있잖아요. 14개의 그 온전한 백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하나의 백을 만든 거랍니다. 그래서 24개 한정판이에요.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이거는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5천만 원이랍니다. 2007년에 5천만 원인데 바로 24개 바로 매진됐답니다. 그러니까는 뭘 뜻하냐면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더 강해진다,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명품들이 바로 그런 효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물 효과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드는 케이스를 얘기하고, 베블린 효과는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야지만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속물하고도 같이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효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